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엄마가 싱글맘으로 저를 홀로 키우셨지만 사업 수완이 좋은 엄마 덕에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엄마는 저에게는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시려고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아빠 없이 자랐지만 불운하게 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여자 혼자 저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고생하신 거 살면서 쭉 지켜봤기 때문에 늘 엄마가 안쓰러웠고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 같은 여자로서 누구보다도 기구한 삶을 사신 엄마가 더 짠하게 느껴졌어요. 또 한편으론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저를 부족함 없이 키워주신 거에 대한 존경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물론 돈 버신다고 많이 바쁘셨기 때문에 제 곁에 없으실 때가 많았고 옆에서 애정어리게 키워주셨다기보다는 돈으로 키우셨다고 생각은 해요. 밤낮 없이 바쁘셔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밤에 혼자 집을 지키다 잠들어야 했고 평생 바깥일만 하셔서 집안일은 전혀 못하셔서 집밥다운 집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흔한 김치찌개도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고 매일 즉석만 먹고 살았고 소풍도 플라스틱 반찬통에 밥과 소세지를 한 통에 덜렁 싸주셨을 정도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엄마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엄마가 유일한 가족이라 애틋하고 만약 엄마가 없었다면 전 천의 고아로 굶어 죽었을 거라는 생각에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엄마가 열심히 번 돈으로 키워주신 덕에 굶지 않고 살 수 있어서 불행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엄마는 남편 없이 사시면서 저에게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몇 차례 새아빠라고 불러야 하는 분들과 함께 사셨어요. 하지만 남자복이 없으셔서 다 끝은 안 좋았고요. 그렇게 고생만 하신 엄마가 누구보다도 대단하고 안쓰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신랑은 이런 제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해주고 제가 엄마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며 저희 엄마를 싫어해요. 매번 이 문제로 다퉈왔는데 이번에 하나하나 짚어가며 저희 엄마가 왜 싫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싱글맘이시긴 하지만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홀로 키우신 것도 아니고 이전에 2번의 이혼 경험과 그 사이 저와는 친부가 다른 오빠가 한 명 있는 상태거든요. 그 오빠는 엄마 전 남편분과 살았고요. 저를 낳으신 당시 엄마가 30대 중반이었는데 나이 불문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 거는 힘든 일이긴 하지만 마치 어린아이의 미혼모와 같은 상황처럼 얘기하는 게 싫대요. 그리고 엄마가 거의 50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2-3번 남자와 동거를 하셨기에 키우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신랑 하는 말이 돈으로 키웠다는 말도 듣기 싫대요. 누가 들으면 웃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네요. 20년 전,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달 용돈을 15만 원 받았거든요. 신랑 하는 말이 집에 밥과 라면, 인스턴트 돈가스, 소세지 같은 것만 사두고 15만 원 용돈 준 거면 엄청 싸게 돈 들여서 키운 거지. 학원도 안 다녀서 사교육비도 안 들었고 여행을 가거나 가까운 나들이조차도 한 번도 없었으니 그런 돈도 안 들었고 라면과 인스턴트 반찬 몇 가지에 용돈 15만 원이면 거저 키운 거나 다름없는데 무슨 돈으로 키운 거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엄마랑 저랑 싸우면 항상 내가 죽어야지 같은 말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엄마랑 작은 언쟁이 있고 엄마가 전화라도 안 받으면 혹시 나쁜 마음을 먹은 건 아닐까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신랑이 있기는 하지만 피를 나눈 가족은 엄마뿐인데 오빠는 왕래하지 않고 살고 있어서 혹시라도 잘못될까 걱정돼서 하던 일을 멈추고 차로 30-40분 거리에 사시는 엄마한테 바로 달려가는데 이런 모습도 너무 싫대요. 어렸을 때 가스라이팅을 당했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러냐고요. 근데 저는 이게 뭐가 가스라이팅인지 모르겠어요. 저만 보고 사신 엄마가 저랑 싸워서 죽고 싶다고 하신 게 가스라이팅인가요? 마지막으로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반대가 심했어요. 정확히는 반대라기보다는 제가 결혼하고 나가면 홀로 남으실 게 걱정돼서 제가 결혼 자체를 안 하길 바라셨어요. 신랑은 부모님 2분 다 계시고 시아버지는 전문직이시고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신 전형적인 엄마상이시고요. 그래서 엄마가 상견례하면 주눅들 것 같다고 상견례를 안 하겠다고 하셨고 예식 한복 고르러 가실 때도 같이 가기 싫다고 하셔서 시어머니 혼자 가셔서 2번 한복 고르셨어요. 엄마가 은퇴하신 후로는 주위 사람들 아무도 안 만나고 고립된 면에서 여러모로 많이 위축된 상태라
저는 그런 엄마가 이해가 가지만 신랑은 이런 부분까지 이해를 못했었고요. 결혼 준비만 끝나고 나면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엄마가 신랑이랑 평생 만날 일 없을 거라고 장모님 안 계신다 생각하고 살아도 된다고 했어요. 저 이외에는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시는 분이니까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사이가 너무 좋으신가 봐요. 자주 만나고 싶어하고 저한테 늘 신랑한테 잘해주라고 하고 신랑 칭찬을 자주 해요. 근데 신랑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이 안 든대요. 엄마가 예전에 남편 없이 혼자 사신 가장 형편이 어려운 친구 엄마에게 집을 새 내주시려다가 금전 문제로 친구 엄마 면전에 대고 뭐 안 주고 화내서 그 친구랑 제가 틀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신랑이 이 이야기를 들은 뒤로 저희 엄마를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엄마가 함께 산 남자들한테는 막기도 하고 그 남자들 먹여 살리면서 사셨으면서 어려운 사람한테 함부로 대했다고요. 그리고 신랑 집이 우리 집보다 상황이 좋아서 자기 어려워서 잘해주시는 것뿐이라면서 자기는 그런 점도 싫다고 하네요. 저는 순수하게 저희 엄마가 신랑을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보이는데 신랑이 성격이 좀 꼬였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한평생 저만 보시고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 신랑도 안쓰럽게 생각해주길 바랬는데 안쓰러워하기는커녕 싫다고 말하는 신랑한테 너무 서운하고 이혼 생각마저 들어요. 후기. 댓글 반응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다들 남편이 너무 매정하다, 이혼해라 이런 반응일 줄 알았는데 모두 제 탓을 하시다니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입니다. 저희 엄마가 열등감 가득하고 상대방한테 집착하고 치대면서 사람 질게 하는 타입이라는 거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느 정도 맞는 말인 듯해요. 사실 저는 엄마가 저를 놓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마냥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엄마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도 감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자꾸 내년에는 합가하자고 사위한테 이야기해보라고 했는데 말도 못 꺼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심 또 신랑한테 서운하고 평범한 집안이라면 남편이 장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자꾸 싫다는 소리가 나오니 서운하고 마냥 남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글을 쓰고 질타를 많이 받은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행복하려면 이혼을 해야 할 게 아니라 엄마와 거리를 두는 거네요.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역시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으면 이렇게 티가 나나 보네요. 앞으로는 엄마에 대한 연민을 버리고 저와 남편의 독립된 가정을 위해 힘써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댓글. 돈으로 자식을 키운다는 뜻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엄마 자리를 대신해서 시터를 고용해서 애를 돌보게 하고 엄마의 따뜻한 밥 먹고 싶은데 가정부가 대신해주고 직접 돌보고 해주지 못한 미안함에 엄마는 넉넉한 용돈에 비싼 가회, 브랜드 가방, 운동화, 옷가지들로 끊임없이 보상해줘야 하고 대학 가면 자취해야 할 경우 아파트 매매돈 전세해주고 카드까지 손에 쥐어주면서 여행이던 명품이던 어학연수돈 다 하게 해주고 졸업과 동시에 차는 기본으로 사주고 결혼 시에는 억대씩 지원해준다. 이게 돈으로 키우는 건데 혼자서 방치되어 살았건만 참 불쌍하네요. 두 번째 사연. 코인으로 결혼자금 날린 남편이 또 코인을 했어요. 정신이 미쳐버릴 것 같아서 이 밤에 굳이 컴퓨터를 켜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남편은 결혼 준비할 때부터 저희 본집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어요. 작년이니까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결혼은 올해 초에 했고요. 양가에서 도움받은 거 없고 저희 돈으로 시골리고 아버님께서 집 구할 때 보태 쓰라고 올해 5월에 5천만 원 주셨어요. 저희 엄마도 집 대출 빚 갚으려고 아침 일찍 나가 저녁 9시까지 일하고 들어오시는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제 남편 저녁밥 차려주고 쉬는 날에는 빨래 청소 다 해주십니다. 식구가 남편이랑 저 포함해서 6명 대가족이에요. 1년간 살면서 매달 엄마 용돈 드리겠다던 남편은 여태 한 번도 드린 적 없고 남편 개인 고정 지출이 월급의 반이라 용돈 드릴 돈도 없었어요. 그래도 저한테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용돈 줘서 나중에 이사갈 때 쓰려고 남편한테 말은 안 했지만 잘 모아두고 있었어요. 거의 안 쓰고 그대로 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너무 고생하셔서 하루빨리 집 구해서 나가려는데 그동안 남편이 지방으로 출퇴근해서 몇 달간 지방에 집을 알아보다가 이번에 이직해서 근처에 이번 달 내내 은행이며 부동산이며 다녔어요. 지방에 있는 직장 때문에 집 구하는데 오래 걸려서
이직한 게 정말 다행이었죠. 한 달 동안 집 보러 여기저기 신나게 다녔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모은 돈 결혼 초에 코인으로 다 잃어서 가진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저인 아버님께서 주신 5천이 전 재산이었어요. 은행을 다녀오니 전세대출 자격 조건이 안 된다 해서 남편과 이야기하다가 어제 제가 운집 가서 아버님께서 주신 통장 가져오라 하니 알겠다 하고 빈손으로 오며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신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다시 가려니까 엄마한테 연락해뒀다고 저녁에 가자 하더라고요. 자꾸 미루는 게 좀 쌓였는데 낮에 볼일 다 보고 어머님 댁 가려니까 갑자기 남편이 할 말 있다고 코인으로 잃은 제 돈 복구하려고 아버님께서 5월에 주신 5천만 원을 5월에 전부 코인에 넣어서 날렸다네요. 아버님께 돈 받았을 때 남편이 장난스레 코인에 넣고 불리거나 사업해서 돈을 더 불리자고 했었는데 제가 그런 짓 하지 말고 잘 가지고 있으라 했거든요. 근데 2달 전에 코인에 다 잃은 거 여태 숨기고 있다가 제가 가져오라니까 이제야 말하네요. 코인으로 잃은 돈, 또 코인에 잃은 것도 이해 안 가고 용돈도 아니고 얘한테 우리 집 얹혀 사니까 아버님께서 집 구하라고 힘들게 주신 건데 그걸 왜 거기에 넣은 거죠? 제일 화나는 건 제가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몰래 하고 여태 숨긴 거예요. 가져오라 말 안 했음 끝까지 말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정말 뒤통수 세게 맞은 기분입니다. 이번 달 부동산 다닐 때도 5천 있으니 대출 80% 받아서 들어가자며 뻔뻔하게 부동산 은행 돌아다닌 것도 소름 돋고요. 남편이 거의 울다시피 말하더라고요. 진짜 변명이 됐지만 우리가 날려버린 돈 너무 아까워서 코인으로 복구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처음 날렸던 돈이 너무 아깝고 돈 다 날린 거 복구해서 더 잘 살고 싶어서 그랬어. 내가 다 잘못했다. 잘못한 거 맞지. 그리고 말하려 했는데 도저히 입이 안 떨어져서 못한 거야. 정말 미안하다. 나도 정말 해결책도 없고 너무 힘들었다. 매일매일 혼자 앓느라 힘들었는데 5천만 원 때문에 죽고 싶진 않았대요. 열받아서 그 얘기 듣자마자 말했어요. 힘들었다고? 힘들어서 뭐? 한번 겪어봤으면 됐지. 바보 천치도 아니고 그걸 또 코인에 넣어? 지금 당장 어머님 댁 가서 네가 네 입으로 아버님께 말하고 사죄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절대 못한대요. 아님 쓰러지신대요. 그럼 내가 가서 말할게. 나는 도대체 이 사건에 대해서 방안도 없고 어머님 아버님이 듣고 뭐라고 하실지 그거 듣고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아보던지 어떻게 그 돈으로 코인을 해?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이해하시는지 어쩌는지 가서 물어보자고. 그렇게 어머님 댁 앞에서 1시간을 실랑이하다가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나왔는데 정말 먹막하네요. 남편이 주무시고 계시는 부모님 깨워서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어머님 아버님께서 돈은 다시 모으면 되지만 와이프한테 왜 숨기고 그런 짓을 했느냐며 부부 사이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와이프한테 미안해요라고 하시며 내일 다시 얘기하자 하시네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돈 다 잃은 것도 잃은 거지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인 거 알지? 그걸 알고도 네가 나 속이면서 돈 있는 척 은행 돌아다닌 것도 너무 소름 끼쳐. 이제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앞으로 네가 하는 말 아무것도 못 믿겠고 신뢰 제로야. 코인으로 날린 건 맞는 거야? 난 그것도 이제 못 믿겠어. 네가 나 속인 2달만큼 집에 들어오지도 연락하지도 말고 올 거면 대출 말고 5천만 원 벌어서 가지고 들어와. 하고 혼자 집에 들어왔네요. 저 진짜 어떻게 하면 좋죠? 전 재산 공중분해 된 것도 정말 막막하고 날 속인 사람과 평생 같이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일을 나랑 상의도 없이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감당도 못하고 책임도 못 질 거면서 그래도 매달 용돈이라며 월급의 반 나눠주고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혼자 열심히 돈 벌어오는 거 봐서라도 한 번은 용서해줘야 할지 애기 없고 혼인신고 안 했을 때 갈라져야 할지 생각이 복잡해지네요. 포기. 한 달 동안을 남편 연락 안 받은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 인생에 걸린 일이니. 시부모님도 저에게 연락 오시고 찾아오시기도 하셨는데 다 돌려보냈어요. 지금은 아무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당장 5천만 원을 들고 오셨다 하더라도 해결될 일은 아니라 말씀드리면서요. 결혼 전에 제가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우리 둘 사이에 비밀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투자라는 이름 뒤에 숨은 도박 이런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무언가 투자를 할 때는 무조건 공유하자고. 그런데 첫 번째 사건이 터졌고 그걸 겨우겨우 공감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철저하게 저를 속이고
또다시 코인을 한 게 배신감이 너무 들더라고요. 물론 돈을 잃어서 속이 쓰리기는 한데 그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절 속이고 기만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헤어져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실행이 되지 않아 한 달 동안 방문 걸어 잠그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네요. 그 결론이 이혼입니다. 울고불고 하는 거 보면 맘 약해질 것 같아서 걱정해서 바로 보자고 했고 돈도 없는 인간한테 위자료 따위는 받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제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무너진 신뢰는 결국 회복할 수가 없네요. 빨리 극복해서 다시 새로운 인생 살고 싶은 바람뿐입니다. 댓글: 롬서하면 나중에 1억, 2억 더 커질 겁니다. 혼인신고 안 했으면 빨리 끝내는 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러다가 대출받아서 코인하기 전에 끝내세요. 그러다가 평생같이 빚만 갚아야 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